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시간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수학 익힘체 풀이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학 시간에 64쪽, 65쪽을 통해서 몫의 값을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지를 어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수학 익힘책으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풀어본 것을 반드시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기와 같이 소수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어림한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의 자리까지 소수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반올림 기억납니까? 반올림 이런 거였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반올림을 여기서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 34입니다. 34를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반올림을 하면 어떻게 나타내는 거죠?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 그랬으니까 4예요. 그러면 뭐보다 작다? 숫자 1에서부터 0, 1, 2, 3, 4, 5, 6, 7, 8, 9 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기준이 되는 5. 그 5를 기준으로 5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 버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36이에요.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릿수로 나타내 주세요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5보다 크기 때문에 5 이상이면 올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10의 자리 숫자를 하나 더 올려줘서 40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반올림의 개념이었죠. 그러면 3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상, 초과, 미만, 이하 배웠으니까 1의 자리수가 5 이상이면 올림이 됩니다. 반올림이. 반올림이니까 반을 기준으로 올림을 하든지 반을 기준으로 버림을 하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림이 되기 때문에 얘도 40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반올림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어요. 보기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1의 자리는 어디죠? 바로 여기입니다. 3. 그러면 반올림을 어디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파란색 6 뒤에 8 뒤에 어떤 숫자가 오든지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숫자가 5 이상인지 5 이하인지만 살펴보면 돼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6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올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이 4로 바뀌고 나누기 4를 그대로 적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식으로 나타내 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4.8인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8이에요. 5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그렇죠. 5 이상이죠. 그러면 올림이 되니까 24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5로 나타내라.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으면 된 겁니다. 또 살펴볼까요? 5.8입니다.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기 때문에 소수점 그 다음 숫자 1의 자리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리의 숫자만 보면 됩니다. 8이네요. 뒤에는 2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8이면 8은 5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그렇죠. 5 이상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올림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된다? 5가 6이 됐으니까 그냥 6 나누기 6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7.2네요. 또 1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세요 그랬으니까 뒤에 다음에 해당되는 2를 봅니다.
1을 봤더니 얘는 5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그렇죠. 5 이하네요. 그럼 그냥 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 식으로 나타내면 그냥 17 변화 없이 버렸기 때문에 17 나누기 4가 되는 거죠. 자, 1의 자리는 8입니다. 8.32에서 1의 자리에서 다음 숫자인 3을 봤어요. 2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3을 봤더니 5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아, 이하네.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된다? 이 3이 버려지면서 뒤에 숫자도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8 나누기 8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전학년도에서 배웠던 반올림의 개념을 활용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올림을 해서 보통 어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2번 문제로 가봅시다. 네, 2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림셈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를 찾아 표시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학책 마지막 활동에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자, 31.6입니다. 31.6 위의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반올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32 나누기 7이 되네요. 그러면 7, 4, 28, 7, 5, 35가 되니까 7, 4가 되네요. 약 4가 나오겠네요. 4, 나머지가 있겠지만 뭐 4점 뭐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점 어디에 찍혀야 된다? 그렇죠? 4.52 이렇게 나온다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죠. 대략 4점 얼마 나오겠다. 4라는 숫자보다는 그 근처의 숫자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그냥 50 나누기 4네요. 대충 나눠봅시다. 50 나누기 4.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면, 자, 50 나누기 4를 했어요. 4, 1은 4, 10이 나왔네요. 4, 2, 8, 나머지가 2가 나왔어요. 대략 12가 나온다. 자연수로 봤을 때는 12가 나오네. 그러면 소수점은 어디에 찍혀야 된다? 얘가 모르긴 몰라도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지만 어림한 값이 10이니까 적어도 12에 가까운 수가 나와야 되겠구나 해서 소수점의 위치는 어디가 된다? 그렇죠. 여기가 돼야 되겠죠. 12.5. 그렇죠? 자, 얘도 봤어요. 반올림 한번 해봅시다. 1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소수 첫 번째 자리 7만 신경 쓰면 되죠. 5보다 크네요. 5 이상이니까 22 나누기 6을 해줬어요. 또 나누기 해보자. 22, 6. 일단 여기는 나눠지지 않으니까 0이 들어갈 테고요. 그죠? 6, 3, 18, 6, 4, 24가 되니까 6, 3, 18 나머지가 4가 됐네요. 그러면 약 3이 나오는데 그러면 소수점을 두 번째에 찍으면 소수점을 여기에 찍게 되면 어떻게 된다? 36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어림한 값과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36이 아니라 소수점이 어디에 찍혀야 된다? 3.62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 나누기 4를 했어요. 해보니까 4, 2, 8, 4, 3, 12. 약 2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22.5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이 값을 계산했을 때는 적어도 2.25가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도 마저 이어서 해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자리에서 5보다 작으니까 그냥 버려지네요. 그러면 86 나누기 그냥 4를 해보자. 여기다가 86 나누기 4를 했어요. 4, 2, 8 6이 내려왔네요. 4, 1은 4니까 나머지가 2가 나왔어요. 대략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약 21이구나. 그러면 소수점은 어디 찍혀야 된다?
그렇죠. 21과 가까운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16이 아닌 21.6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네요. 5보다 작네요. 그럼 버려지는구나. 그럼 나눠보자. 자연수로 바꿨으니까 31 나누기 2. 이 1은 1이 내려왔고요. 1이 또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2, 5, 10 하니까 나머지가 1이네요. 자, 나머지 신경 쓰지 않고 15 정도가 나오네. 31 나누기 2를 했더니 그럼 얘는 1.56이 아닌 15.6. 혹시나 소수점의 위치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어림셈을 통해서 소수점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올바르게 나타낸 걸 찾아서 영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를 봤어요. 16.92네요. 한번 나눗셈을 해봐야겠죠? 16.92를 나눗셈을 해보거나 아니면 아까 해봤던 반올림 방법을 써봐도 되죠. 한번 해봅시다. 16이에요. 자, 1의 자리까지 반올림 할 건데 그러면 9를 소수점 뒤에 첫 번째 자리를 봤더니 9예요. 9가 5 이상이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올림이 된다. 결국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 17 나누기 4는 했어요. 그죠? 그럼 나눠봅시다. 우리가 17 나누기 4를 했어요. 4, 3, 12 4, 4, 16 4, 5, 20이니까 4, 4, 16 나머지가 1이네요. 대략 4가 나오는구나. 4 나머지가 1이 있고 하면 4 얼마 나오는구나. 4에 가까운 값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보면 소수점이 어디에 찍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있겠죠? 바로 여기에 찍혀야 되는 거죠. 4에 가까운 숫자여야 되니까 423은 4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가 어림한 값과 42도 어림한 값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다고 0.423은 4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의 근처에 있는 숫자는 4.2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봤더니 5 이상이네요. 5에 포함되네. 그러면 5 봤더니 올림이 되니까 얘는 식으로 다시 나타내면 어림한 식으로 나타내면 6 나누기 6은 얼마다? 6 나누기 6이니까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러면 1에 가까워야 되겠구나. 헷갈릴 수 있는데 1에 가까운 여기에서 값이 어떤 거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9는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자,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 나타냈어요. 자,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자, 920은 당연히 이 수직선보다 훨씬 저 끝에 있겠죠. 1보다도 훨씬 크고요. 92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9.2는 그렇죠. 9.2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9.2가 대략 한 요쯤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0.92는 어디 위치해 있는 거죠? 그렇죠. 1이 여기 있다 그러면 0.9이 이쪽에 위치해 있는 거죠. 훨씬 1에 가까운 수는 바로 네 번째 해당된다. 그래서 0.92가 올바르게 계산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봅시다. 여기 4를 봤어요. 소수점 뒤에 첫 번째 자리를 봤더니 5보다 2하네요. 그럼 식을 다시 써보면 82 나누기 4니까 나눠봅시다. 82 4예요. 4, 2, 8, 2 여기가 0 대략 20이네요. 그럼 20에 가까운 수는 정답이 20에 가까운 수의 소수점이 찍힌 것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어림셈 한 걸로 우리가 소수점 위치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준기의 계산을 보고 준기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써보고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 4.2리터를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준대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 친구는 이렇게 풀었네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한 명에게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식을 세워보면 준기가 뭐가 잘못됐죠? 지금 가만히 보니까 42 나누기 2 나누기 21이므로 4.2 나누기 2는 0.21이에요 했는데, 잘못된 것은 그렇죠. 소수점의 위치가 잘못되었죠. 소수점의 위치가. 위치를 지금 준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42 나누기 2는 21이니까 지금 42 나누기 2 했을 때 2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4.2 나누기 2는 얼마가 된다? 우리가 한 어림셈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소수점 첫째 자리에 봤더니 5 이하야. 그럼 버림이 되니까 4 나누기 2 하니까 얼마죠? 2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값은 뭐에 더 가까워야 된다? 2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0.21은 2보다 훨씬 작으니까 적어도 얘는 소수점 위치를 잡으면 어디에 찍어야 된다? 그렇죠. 2.1에 잡아야 된다. 소수점의 위치가 여기에 와야 되는 거죠. D에서 첫 번째로 와야 되는데 준기는 실수를 해서 D에서 두 번째에다 찍어버린 거죠.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몫을 어림하여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은 모두 찾으려. 1보다 큰 나눗셈. 1보다 큰 나눗셈입니다. 1보다 어림했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몫이 1보다 한번 봅시다. 얘는 나눗셈을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여기 봤을 때 되면 버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이 되면 2 나누기 3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첫 번째 자리에서 보니까 5 이하니까 얘도 버림이야. 얘도 버림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3 나누기 3이고 얘는 1 나누기 3이에요. 자, 그럼 나눗셈을 해보죠. 나눗셈을 했더니 3 나누기 3은 1, 2 나누기 3은 소수로 나타내지 않고 분수로 나타내도 3분의 2, 얘는 3분의 1. 두 개는 모두 다 1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다는 것은 이 셋 중에는 뭐가 1보다 큰 나눗셈이다?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실제로 값이 1이 나왔는데 어림한 값이 1이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나누고자 한 숫자는 3보다 큰 숫자예요. 그러면 1보다 당연히 더 큰 숫자가 나오겠죠. 소수점 이하로 해서. 그쵸? 그쵸? 요거는 이제 한번 또 봅시다. 자, 5 이상이니까 4 나누기 4네요. 4. 얘는 했더니 4 나누기 4네요. 얘도 했더니 얘는 5 나누기 4네요. 그러면 1보다 큰 수는 어떤 건가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이에요. 얘도 1이에요. 얘는 어떻게 되죠? 1하고도 나머지가 있어요. 그죠? 1하고도 4분의 1이 되죠.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가보죠.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5인데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당연히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죠. 몫이 1보다 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생각해 보면 1이 나왔는데 1이 나오긴 했는데 원래 나누고자 한 숫자가 4보다 크죠. 그러면 1보다 더 큰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3.56은 4 나누기 4에서 1이 나왔는데 실제로 나눈 값은 어때요? 4보다 작죠. 그러면 1보다 실제로 나눈 값은 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기가 어렵죠. 실제로 한번 나눗셈을 해보겠습니다. 소수의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복습도 할 겸. 자, 3.56이에요. 4. 나눗셈을 해봤더니 일단은 4가 더 크니까 여기는 0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35를 봐야 되는데 4, 8에 32, 4, 9, 36이에요. 그럼 4, 8에 32 하니까 36이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4, 9, 36 하니까 소수점이 여기 있었으니까 그대로 위에 찍어주니까 0.89에서 1보다 어떻다? 작죠. 그 이유는 실제로 4를 나눈 게 아니라 실제는 3.56, 4보다 작은 수를 나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정리를 해보면 4보다 크면서 나누는 수보다 크면서 반올림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값들이 다 실제로 나눠보면 1보다 큰 나눗셈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번 마지막 살펴봅시다. 자, 여기도 5보다 작으니까 버림이 되네요. 2 나누기 5예요. 이미 5보다 작은 숫자를 나누니까 1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나누는데 6이 반올림 되니까 6 나누기 5네요. 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1, 어림한 값은 1 이상이 되죠. 나머지가 그리고 나서 1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7 나누기 5네요. 그러면 1하고도 나머지가 2가 있죠. 그러면 1보다 큰 나눗셈은 뭐다? 요거와 요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렇게 5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도 잘 이해를 하셨나요? 네, 오늘 수학 익힘책은 여기까지고요. 수학책은 이제 도전 수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시할 거고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